네, 스타트업 전성시대입니다. 누구나 도전을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슈퍼히어로와 함께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넘쳐나는 창업 이론은 이제 지겹습니다. 좌충우돌 현장을 짚어보고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마지막 2%를 채워주실 분, 아바엔젤클럽의 김종태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예. 연말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니까요. 한 해가 참 다사다난했고 네. 돌이켜보면 정말 올해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스타트업에서도 꽤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간단하게 10대 뉴스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10대 뉴스요? 10대 뽑아봤어요. 뉴스를 준비를 네. 해오셨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와, 짧게 네네. 키워드로 네. 첫 번째는 2019년에 이어서 2018년에 이어서 2019년도 우리 그 벤처 스타트업의 사상 최대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거 아마 봤어요, 통계 자료가 저 곧 나올 뉴스. 건데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 예산이 아주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추경까지 오. 편성될 정도로. 네. 그래서 우리 창업자들한테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배민을 비롯한 대형 M&A가 올해 또 스타트업계 맞아요. 화두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밸류에이션이 높다 낮다 이런 뭐 논란도 있지만 네. 또 앞으로 이제 스타트업에도 M&A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네. 네 번째로는 유니콘 기업들이 의외로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뭐 매출이 이제 큰 기업들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제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지금 성장하는 기업들도 유니콘을 향해서 많이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 창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이제 네. 고령화 키워드하고 맞는 건데 오늘 우리 뭐 나중에 나올 아이템도 고령화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 거이긴 하지만 그래요? 중장년이 이제 우리 창업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메이저로 떠오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또 실패하신 분들이 재도전, 재기하는 이런 형태의 창업도 우리 창업 시장에서 아주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재도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율이 좀 더 낮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이제 그 성공률과 지원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인가요?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을 비롯한 여성 창업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이제 그 커리어우먼에서 이제 창업 여성으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2019년에 이제 하나의 변화의 조짐이었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인데 우리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신규 창업 아이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AI를 비롯한 IoT 등등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2019년 이후에 2020년부터 이렇게 사회를 주도할 그런 아이템으로 이제 우리 창업자들이 많이 네.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홉 번째로는 그 마지막에 우리 저 2019년 하반기에 불거진 얘기인데 타다라고 해서 이제 타다 그렇죠. 금지법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공유경제에 대한 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하고 어느 정도 케미가 맞고 네.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게 안 맞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 네, 마지막 예, 열 번째 우리 뭔가요? 마지막 열 번째는 우리 스담스담 스타트업이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앞으로 어, 이제 스담스담 어허. 스타트업이 앞으로 2020년에는 더 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지만 처음 듣는 소식입니다만. 내년부터 아마 더 네. 2019년에 마지막 10대 뉴스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2020년에 그리고 네. 이제 우리 그동안 우리 방송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뭐 작가님들을 비롯해서 PD분, 우리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분장하시는 분들, 또 방송을 도와주신 우리 저 진행하시는 분들 모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예. 하여튼 올해 마무리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도에 정말 좋은 네.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정말 길었죠?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하. 진행해 주시죠. 오늘 이제 주인공 만나봐야겠죠. 네. 주인공은 주 아이맷의 강병수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스담스담 스타트업 성공 신화의 이제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아이맷 강병수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아이맷은 의료용 보호 필름을 제조하는 전문 기업으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산업용 보호 필름이라고 해서 자동차, 가전 분야에서 사용하는 그런 보호 필름을 제조하였다가 지금은 스마트 가전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네. 네. 강병수 대표님의 셀프 소개를 들어봤는데 방송에서 처음 이제 사실 아이맷을 접하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품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준비하셨나요? 네, 간략하게 저희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는 이제 초기 창업 시에는 그 산업용 전반에 걸쳐서 사용될 수 있는 자동차,
가전 분야에 사용하는 그런 보호 필름으로서 제품의 신제품이 출시가 될 때 제품 외관에 대한 손상의 방지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필름을 제조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런 제품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의료용이라든지 생활 가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확대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확대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필름, 뭐 자동차의 보호 필름, 우리에게는 약간 스마트폰 보호 필름은 약간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저는 근데 보호 필름 뗄 때가 제일 짜릿하더라고요. 뭐 새로 산 느낌 네, 맞습니다. 뜯어가지고. 따가운 느낌도 나죠. 어떤 분들은 그거 안 떼고 다니세요, 그냥.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떼면은 뭐 흥거되는 거 그래가지고. 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봤고요. 사담이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보호 필름에 어떻게 관심을 좀 처음에 가지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그 새로운 것들에 대한 시도를 좀 주로 잘하는 편입니다. 대학과 그 대학원에서는 그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같은 업무를 주로 수행을 IT 해왔었는데요. 전문가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광주에 있는 하남공단의 전산 팀장직을 맡게 됨으로써 네네. 어떤 새로운 기업에 대한 시각을 눈을 뜨게 되었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철강 회사에 계셨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철강 표면에 부착하는 뭔가 필름을 구상하셨다가 좀 제품군을 조금씩 넓혀서 아이맷을 창업하시게 된 건데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아이맷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다면 대표적인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저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제품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업용 전반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보호 필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기아 자동차의 내장재 보호 필름이라든지 삼성전자의 냉장고와 같은 그런 외관에 붙이는 그러한 보호 필름인데요. 그런 보호 필름은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착제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에 대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또 다양한 어떤 제품에 따른 마찰 계수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러한 형태가 첫 번째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 밀봉 처리기 분야에 대한 저희가 제품이 있습니다. 고령 사회에 대한 증가와 그다음에 치매 환자와 복지 향상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이고 신속한 어떤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변 기저귀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한 제품으로서 저희 랩핑기라는 제품에 투입구에 제품을 넣기만 하면 제품을 자동적으로 밀봉해줘서 포장해주는 그러한 신속하고 간결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제품들은 그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라든지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장갑이나 할 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벗어가지고 여기다 넣으시면 2차 감염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사기나 뭐 이런 것들 불문하고. 네, 또한 이제 이러한 제품들은 이제 그 2019년 의료 폐기물 처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개정에 따라서 그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그런 기저귀와 같은 제품들은 별도의 처리를 해서 버리게끔 수거해서 버리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한 제품에 딱 적합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타이밍이 참 좋네요. 또 다른 제품은 없나요? 또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부터 발생이 되었는데요. 약칭 공중화장실법이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대변기에는 그 화장실에는 그 쓰레기통을 둘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화장실 내에는 여성 유생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수거함을 반드시 비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회에 맞춰서 저희가 여성 유생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을 해서 저희가 내년 2월에 양산 판매하는 목적으로 제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뭔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이렇게 다 들어가 최초 개발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이디어로 약간 승부를 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 보면 그 에피소드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초기에는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설계를 하고 그 아이디어를 모델링을 한 이후에 시제품을 만들고 양산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초기에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기계적인 특성을 잘 알지 못함에 있어서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기관과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사실 뭐 산고의 고통하고 비견될 정도로 하나의 제품을 출시하고 또 그 전에 설계하고 구상하시는데 노력이 많이 투여된 것 같은데 네. 아이맨만의 경쟁력이나 이제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게 된 비결이 뭐라고 보세요? 스스로 평가를 좀 하신다면? 밀봉 처리기 내부에는 들어가는 전용 필름이 이와 같은 형태의 전용 오, 필름이 예. 들어가게 되어 직접 있습니다.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예, 예. 이러한 전용 필름은 기저귀와 같은 오염된 물질에 대한 냄새의 차단은 물론이거니와 어, 소음의 감소, 그다음에 높은 밀봉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기술들은 네네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오. 공동기술 개발과 그다음에 기술 이전을 통해서 저희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였고요. 예, 예. 또한 이제 광주 테크노파크와 창업진흥원, 산업단지공단과 같은 기관들로부터 시제품 제작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또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특허라든지 국내 특허, 국제 PCT 특허, 상표 출원과 디자인 출원 등 여러 가지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써 이제 저희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인증과 같은 외부적인 인증 또한 같이 취득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그렇구나. 이 제품도 직접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이 아이디어나 이런 게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점에서 김종태 회장님의 네네. 짤막한 평가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한 분야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정체되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뭔가를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점핑하거나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네. 그 점핑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점핑하는 방법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뭐 네네네. 신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경영 다각화를 한다든가 사업 다각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사업을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점프를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점핑하는 어떤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해서 안 되는 망한 기업들도 많고 어떤 기업들은 이제 너무 안 하고 버티다가 타이밍을 늦춰가지고 우리 그 필름 회사처럼 옛날에 우리 그 뭐 인화하는 필름 하다가 지금 디지털 코닥이나 바뀌면서 뭐 이런 것들. 예. 그렇죠 코닥이나 후지 이런 데들이 결국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제 망한 케이스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를테면 과자 회사 혜태제과 같은 데가 갑자기 어느 날 인켈이라는 전자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룹 전체가 이상해지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오늘 가져온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필름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 자동차 사면 막 붙어 있는 필름 띄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 필름도 맞아요. 꼭 띄어야 돼. 안 띄고 그냥 놔두면 여름철에 이제 열 이런 것 때문에 늘어붙어 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런가요? 제 띄어내는 게 그거 안 좋아요. 띄고 계속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 네. 띄어도 되는데 네. 차 같은 데나 냉장고 뭐 텔레비전 이런 데 붙어 있는 필름들은 띄어내야 돼요. 왜 그러면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띄어내야 늘어붙어요. 그래서 나중에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비닐을 꼭 안 떼더라고요. 왜안 내가 뗄까요? 뗀다고 그거? 막 이렇게 협박을 하면 거기에 차를 막 이제 세워요, 뭔가 막. 스크래치가 나거나 네. 뭐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겠죠. 아, 그런가 봐요. 우리 휴대폰에 뭐 기스 나면 그래서 네. 화장품도 그 거울에 붙어 있는 거를 안 떼고 쓰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거울이 안 보이는데도 그냥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그거 붙이면 약간 뽀샤시해 보이긴 해요. 거울에 이렇게 필름 붙여놓으면. 근데 저도 뭐 사실은 이제 옷을 사거나 그럴 때 태그를 안 띄고 계속 붙이고 다니거든요. 쓰다가 왜요?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심했나요? 자, 김종태 회장님을 김 회장님. 손님으로 맞는 매장에서는 자,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김 회장님의 10대 뉴스 마지막 11대 뉴스는 택을 안 띄고 계신다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필름을 만들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을 다각화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필름은 필름대로 시장이 이제 한계 와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겠다는 데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고 네네. 이게 그 제품을 활용하는 거고 우리 프린터를 사면 잉크를 나중에 아주 비싸게 사시죠. 칼라 잉크, 레이저 맞아요. 잉크. 네, 비싸요, 네. 비싸요. 프린터는 아주 싸요. 이게 우리가 배꼽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배보다 배꼽이 배꼽이 더 크다 그 말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런 어떤 랩핑기는 좀 저렴하게 공급하고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런 필름 이게 이제 일종의 필름이 저기 그 프린터에서 잉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계속 공급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병원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그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이제 적용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뭐 예산의 문제, 뭐 사회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뒤로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에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네네네. 아주 긍정적인 면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태 회장님의 사업 전망 그리고 평가를 좀 들어봤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현재 어떤 전략으로 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지, 시장에서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앞서 김종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저희 제품의 시장에 대한 현재의 성장기에 맞춰서 시장에 대한 출시는 타이밍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 이제 반면에 이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4차 산업에 대한 대응과 그다음에 네. 제품의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 동작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람이 신호라든지 동작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전송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IoT가 결합되어 있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단순하게 이제 물건을 파는 형태가 아니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개발하는 데 저희가 사업 방향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왜냐하면 합니다. IT 전문가셨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낮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한테는, 아이메트한테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도 이제 시장의 매출 현황 목표나 아니면 지금 대표 제품의 매출 현황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기존 필름 시장에 있어서는 B2B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 위생용품 처리기와 그다음에 병원용 위생용품 처리기와 같은 경우는 B2B와 B2C를 병행할 예정이고요. 2018년에 저희가 21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20년에는 그와 2배 정도 되는 40억 이상의 매출을 본 제품을 통해서 매출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렇게 굉장히 성공을 하고 계시고 승승장구하고 계시는데 창업 이후에 뭐 지금까지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좀 들으시는 분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게끔 어떻게 좀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타산지석. 타산지석이 네.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희가 여성 위생용품 처리기를 개발할 때 있어서 네.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도 부족했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홍보 전략을 세우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러한 자리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에 대한 조언을 듣고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네. 지속적인 어떤 연구 개발과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회장님 네네. 조언해 주실 부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그 요양병원이나 양로원 내지는 또 이런 그 요양원에 우리가 가면 아주 냄새가 아주 굉장히 역하고 막 그 들어가기가 굉장히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 배변에 대한 처리가 잘 안 돼서 그게 이제 냄새의 악취의 근원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그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사회가 빨리 좀 그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도입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게 당겨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복지부나 아니면 이제 그 지자체 아니면 이제 관련된 병원 이런 데들이 이제 그걸 빨리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우리 여학생들 이제 뭐 생리를 이제 처음 하면서 이제 막 그 뭔가 혼란한 시기에 그 생리대 처리하는 것들이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비위생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이런 랩핑기를 통해서 아주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빨리 학교에 보급이 돼서 그 학생들이 편안하게 화장실에서 이제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어른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학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문화라고 봐요. 그 문화가 빨리 이제 선진국형으로 뭐 저희도 선진국이긴 하지만 네. 보다 더 선진국화되는 그런 어떤 그 우리의 어떤 그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만들어가는 게 우리 사업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죠. 네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뭐 여성용품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필수템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 생활 필수템이어서 알겠습니다. 필수제라고 하죠. 보통. 제 필수제. 아이템이어서 좀 예. 아무래도 사업 이렇게 확장하시는데 네. 좀 확실히 시장이 더 네. 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향후 비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당초 목표는 저희가 일단은 그 학교 화장실이라든지 지자체 관공서에 들어가는 여성 위생용품을 저희가 공급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행이라든지 어떤 그 외지를 갈 때 보면 고속도로 화장실 내부에도 보면 굉장히 클린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맞아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엔 또 엄청나더라고요. 나무도 네. 있고 막. 맞습니다. 그리고 예, 진짜 예. 휴지통이 없어요. 그 고속도로 화장실 이런데 왜냐하면 그냥 변기에 버리라고. 네. 요즘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변기에도 버리고 하긴 하지만 여성 유생명품 같은 경우는 특히 그쵸. 이제 그거는 네, 별도의 수거함을 둬야 되기 네. 때문에 저희 그 여성 유생용품 처리기를 그 화장실에 비치하게 됨으로써 투입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센싱을 해서 결과물에 대한 비닐을 랩핑 처리를 싸주는? 네, 해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랩핑 코팅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근데 그게 경쟁사는 없나요? 그거 최초 개발하셨으니까요. 없나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사람이 일일이 수동으로 비닐 봉투를 손으로 끄집어 당겨가지고 네. 그 안에 봉투를 열고 내용물 집어넣고 사람이 손으로 묶어서 이제 버리는 버리는 그러한 형태의 거였는데. 제품들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 저희 제품과 같이 자동으로 밀봉을 해서 패킹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는 그러한 장비들은 기존에는 없었던 신제품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단가가 좀 높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단가는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는 그 기구 제작 설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품에 대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리필성으로 계속 사용되는 필름에 대해서도 네.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필름인 반면에 시장에 공급하는 단가는 최소화하게 됨으로써 사용자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라고 저희 오늘 제품을 나연아 씨 출시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날카롭네요. 저는 매인 줄 알았어요. 매의 눈으로 탁탁탁 이렇게 하는데 대표님은 다 답변이 다 준비돼 있으세요. 그 정도로 내실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 순서 때문에 이 코너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1대1 솔루션을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대표님이 평소에 이제 김 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 편하게 질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편안하게. 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품에 확산이 되지 않고 시장에서 연구 개발로 끝나게 된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론칭과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로 바뀌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사용해야 되는 이런 제품으로 이제 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제가 볼 때 제품에 대한 사용 용도가 의외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뭐 여성 학생, 여학생 화장실 내지는 여성들 화장실에만 뭐 비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랩핑기를 좀 잘 활용하면 유치원 같은데 애들 그 뭐 활용하는 그런 데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펫을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도 그 배변 활용한 처리하는 데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해외 이제 수출 관련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제품에 대한 어떤 마케팅에 조금 더 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오늘 이게 쓰담 스타트업을 통해서 이제 뭐 알려지고 마케팅하는 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겠지만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품이 이게 그 후진국보다는 선진국형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보다 조금 더 후진국으로 수출하려면 조금 장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진국 쪽을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위생용품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일본에서 일본다운 아주 고가의 정말 정밀 그런 장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워낙 고가기 때문에 이게 그 뭐랄까 보급형이 안 되는 거라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급형이라는 그런 그 하나의 그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홍보를 그쪽으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령화 사회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키워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 전체 인구 중에서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고령인들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듯이 아픈 사람들 많이 물론 있어요. 그리고 안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이제 아파질 거고 요양원 들어갈 거고 요양병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 많아질 거다라는 걸 전제로 우리가 고령화 키워드에 맞춰서 하나의 캠페인성 광고 같은 것도 또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 우리 악취 제거를 비롯한 우리 그 아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쾌적한 환경 이런 키워드로 일단은 그 홍보나 마케팅에 주력하는 거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문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정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보건 그다음에 환경 이런 키워드들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장애를 가지신 장애우들의 어떤 제품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상당 부분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는 이런 제품들이나 아니면 이제 요양병원에서 쓰는 그 냄새를 안 나게 하면서 뭔가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조금 이렇게 확보하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보건복지부하고 조금 더 앞으로 그 뭐 많은 협의가 필요해 볼 것 같긴 한데 그런 방법으로 론칭하면서 마케팅하는 게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그 외에 추가로 조금 더 그 제품과 이제 성격에 맞는 특히 이제 공공시설의 우리 저 시설관리공단 같은데 보면 그 공공시설에 이제 모든 그 기계 장비 설비된 장비들 이런 걸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그 설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안 하고 있지만 그걸 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 돼야 되겠죠. 하여튼 앞으로 홍보와 마케팅에 주력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수출을 포함해서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 스타트업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그 부족한 부분이 홍보와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 필름을 통해서 사실은 매출이 우리 스타트업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스타트업보다는 이제 매출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거기에 들어가는 그 원가가 또 있고 또 투입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업의 성장을 해야 된다는 지금 기로에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네. 아까 타이밍이라는 부분에서 아주 적정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점핑을 해서 이제 우리 사업 아이템이 이쪽으로 잘 안착이 되면 우리 아이맷의 이 사업은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그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예전 그 상태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우리 경영하시는 우리 대표님 포함해서 회사의 임직원들이 이걸 똘똘 뭉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정말 요게 하나의 기회이자 위기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점프하는 쪽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좀 떠올랐는데 번뜩이는 아이디어. 요즘 네. 환경 문제가 좀 그거잖아요. 화두잖아요. 그러니까 뭐 환경 친화적인 필름, 재활용 가능한 필름 이런 거 좀 개발해 보면 어떨까요? 네. 너무 어렵나요? 저희가 이제 제품 개발하는 것 중에 네.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환경적이고 네. 생분해성에 대한 그러니까 공기와 노출이 되고 물과 노출이 되면 자연분. 자연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필름도 저희가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개발되면 네. 툰베리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레타 툰베리한테 사랑받을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에 어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친환경 뭐 땅에 묻으면 뭐 몇 달마다 썩고 또 썩는 기간도 조절이 가능해요. 3개월에 썩고 6개월에 썩고 이런 것도 다 조절이 가능한데 네. 문제는 수거해서 처리할 때 모든 세상의 비닐이나 모든 포장재가 그 썩는 비닐이라면 그건 얘기가 돼요. 그럼 갖다 한꺼번에 확 묻으면 되니까. 근데 썩는 비닐이 아닌 거, 긴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분리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썩는 비닐에 대한 연구나 상당히 필요성이 있지만 이게 일종의 이제 뭐 어디 대기업 편의점에서 이걸 뭐 쓴다 이 얘기는 일종의 이제 선언적인 게 큰 거고 물론 이제 그게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많이 이렇게 네, 바꾸는 그 건 맞아요. 이미지.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나눠지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처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일시에 쫙 바뀌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그 아이디어를 앞으로 많이 모아가는 게 또 숙제로 남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창업의 선배로서 사실 창업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 좀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요. 저희 경험으로 비춰보면 네. 수많은 검증과 확인을 통해서 제품을 출시하여서 더 이상의 실패와 오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실상 막상 제품을 출시해 놓고 보니 또 고쳐야 될 부분과 오류 사항이 발견되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시간 내에 어떤 것들을 처리하기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계속 연구를 지속해 나간다고 한다면 모든 창업자들이 성공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 같고요. 또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창업자분들 중에서 유니콘 기업이 발생이 될 수 있는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시장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이지만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에 대한 과정 또한 굉장히 짜릿하고 쾌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도전을 충분히 우리 가치를 투자를 해서 창업해 나가는 그런 창업자들을 힘내시고 보람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년도 더욱더 번성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좀 더 확장하고 발전되는 아이맷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아이맷의 강병수 대표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김종태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괜찮습니다.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네.